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민선 8기 울산시의 첫 예산 편성안이 나왔습니다. 울산시는 내년도 당초 예산을 올해보다 1,955억 원이 증액된 4조 6,05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복지와 안전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고 특히 미래 세대의 부담 경감을 위해 건전재정 회복에 방점을 뒀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울산시가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4조 6,05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안보다 4.4%, 1,955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1조 5,8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울산의료원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청년 희망주택 건립과 함께 신혼부부와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시민 안전과 관련해서도 8,269억 원을 투입합니다. 6곳의 재위험 개선지구 정비와 울주 소방서 건립,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이 설치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복지 정책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울산대교 통행료 지원과 기업 투자 유치 보조금 지원 등의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문화와 관련해서는 용금소 스카이워크 설치와 전국 소년체전 개최를 위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울산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을 재정 건전화에 방점을 뒀습니다. 넘쳐나던 울산시의 곳간도 지금은 비다 못해 빚더미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내년은 울산의 미래를 바꿀 골드타임을 삼고 지금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지방채 1,000억 원을 상환해 채무 비율을 15%대로 회복시키고 경상경비 인상 억제와 유사 중복사업 일원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의 일부 기금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사나 공공기관 통폐합과 출연기관의 출연금을 동결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전략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 도약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울산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울산시 정책자문위원회가 어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울산시 정책자문위는 대학 교수와 기업인, 소상공인과 시민단체 등 10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경제산업 노동과 도시교통건설 등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시정 발전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처용문화제가 새로 만들어지는 울산 산업문화축제에 통폐합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태호 시의원은 어제 울산시 문화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용문화제 예산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며 폐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고 울산시는 울산 산업문화축제로 흡수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처용문화제의 담당 업무도 기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내년부터는 산업문화축제를 주관하는 경제투자유치국 일자리 경제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태풍으로 훼손된 태화강 심리대숲의 복원을 위해 산책로를 임시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수일 시의원은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태풍으로 대나무들이 많이 쓰러졌고 간벌 작업으로 인해 대숲이 크게 훼손됐다며 생태복원 차원에서 산책로를 단연간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명희 시의원은 태화강 국가정원에 피트 아우돌프 정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객이 몰리고 있지만 황량한 현장을 보고 많이 실망하고 있다며 식물이 자라기 전까지 홍보판을 설치해서 방문객들에게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인 전선 지중화율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문석주 의원은 울산의 전선 지중화율은 28%로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고 학교 주변의 전선 지중화율 또한 전국 평균보다 낮다며 시민과 학생의 안전을 위해 지중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종은 의원도 천상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전선들이 흉물처럼 얽혀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곳에 대한 우선적인 지중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지역 석유화학업체 공장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석유화학업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석유화학협회가 유럽연합 탄소국경세와 ESG 공식 의무화, UN 탈플라스틱 국제협약과 국내 석유화학업종 탄소중립 내용 등을 설명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019년 기준 울산 지역 석유화학 생산액은 102조 3천억 원으로 전국 생산액의 29.3%,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울산 경제자유구역청은 어제 유니스트에서 2022 탄소중립 국제학술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학술토론회는 에너지와 화학 분야, 국내외 석학들을 초청해 관련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자 미국 오바마 정부 에너지부 장관을 역임한 스티븐 추 교수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 방안에 대해 기조 강연을 했고, 미국 신재생 에너지 기업인 란자텍의 션 심슨 공동 창업자가 폐기물 처리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낙동강 환경유역청이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울산과 부산, 경남 지역에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질소 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대기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100여 곳으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와 대기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합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점검에 앞서 11월 말까지 사전 점검해 자발적 시설 개선의 기회를 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고발과 행정처분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대피시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현재 500곳에 가까운 민방위 주민 대피시설이 있지만 현장을 직접 살펴보니 방사능이나 원전 사고까지 피할 수 있는 방호시설을 갖춘 대피소는 없었습니다. 김나래 기자입니다. 북한이 울산 앞바다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불안에 떨었습니다. 사실은 아니었지만 울산 앞바다를 특정했다는 것. 원전과 석유화학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울산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날 경우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은 484개소. 찾아가 보니 대피소란 안내판이 붙어져 있습니다. 공습경보가 발령될 시 대피소로 쓰일 이곳은 특별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일반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방호시설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특히 큰 화학사고나 원전사고, 미사일 폭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사능까지 막을 수 있는 방호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이 단 한 군데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대규모 군무를 지을 때 일정 이상 규모가 되면은 그런 화생방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있도록 의무를 어떻게 해야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뭐 한두 개 가지고는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나중에 되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 주민대피 시설 등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 울산 시민들이 안전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의 올해 3분기 소비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비 판매는 9개 시도가 줄어들었으며 이 가운데 울산은 지난해 동기 대비 0.9%가 줄어들어 광주와 충북, 전북 등에 이어 6번째 감소폭이 높았습니다. 반면 경남과 인천, 대구 등 7개 도시는 소비 판매가 늘어 전분기보다는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 기간 울산의 서비스업 생산은 5.6%가 증가해 대전과 강원, 경남에 이어 네 번째로 증가폭이 높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50년엔 울산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에 육박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울산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7.7%로 27.8%를 차지한 2인 가구와 0.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2050년에는 울산의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7.1%로 40%에 육박하면서 1,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75%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구청은 어제 6.25 전쟁 때 참전했다가 전사한 고 박영희님의 유족들에게 화랑 무공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고 박영희님은 지난 1953년 방산면 전투에 참전해 공을 세우고 전사했으며 이후 무공 훈장 서운이 결정됐으나 수여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6.25 전쟁 당시 공을 세워 무공 훈장 서운 대상자로 결정됐지만 실제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유족을 찾아 훈장을 전달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와 범죄 피해자 심리지원기관인 울산 스마일센터는 어제 대학생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대학생 범죄 피해자가 신체와 정서적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범죄 피해 대학생 발굴과 트라우마 지원 체계 구축,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 등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SOL 울산공장은 어제 울산해양경찰서에서 1인 조업선과 영세 어민들을 위해 1,300만 원 상당의 해상안전구호물품을 전달했습니다. SOL은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1,300만 원을 지원해서 영세 어민 등에게 구명조끼와 소화기 등의 해상안전구호물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조현선 판사는 특수협박과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인 아내의 가게에 찾아가 집에 돌아오라는 요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자신의 몸에 경유를 뿌리고 아내의 가게에도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포현대주택조합은 어제 임시 사용 승인으로 입주한 북구 주택조합 아파트에 동별 사용 승인을 내줄 것을 북구청에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택조합은 토지 매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에 입주해 임시 사용 승인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나 은행의 중도금 대출이 올해 말 끝난다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동별 사용 승인을 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북구청 도시계획과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 실시 설계 계획 인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 있고 조합은 토지 소유권 확보도 되지 않았다면서 지방토지위원회에 재결 심의까지 거친 뒤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이 남목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하나로 배달형 창업 플랫폼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구청은 최근 동구에 위치한 2층 규모의 음식점 건물을 매입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배달형 상가 3개와 배달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쉼터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동구청은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과 주민에게 배달형 상가를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고 향후 상가 입점 대상자 선정 시에 해당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는 업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종 등에 우선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